저와 함께 방송도 많이 하고 오늘 낮에도 만나뵐 것 같습니다. 우리 김갑수 평론가 모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수산시 응원하러 왔어요. 아 선생님 너무나 고마워. 오늘 또 분칠도 하셨네 오늘. 그러니까 뭐 발라주네. 옛날 종편 예능하던 추억이 떠올라. 아 방송국에서 이제 다 해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오늘 시간 좀 늦어가지고. 아니 뭐 이 시간인데 활동 시간인데. 아 맞네 맞아. 조금 있으면 마포대교를 건너가요. 매일 건너갔다 오거든. 강아지. 걸어서 아 산책하실 강아지 때 산책. 맞아. 어쨌든 오늘 선생님 저희가 귀한 자리 또 해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분은 이제 제가 처음 뵙는데 우리 단톡방에서 이분 또 섭외하고 나서 좀 뜨거웠어요. 일단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실의 전종호 비서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종호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옛날 과거 영상을 좀 봤는데 얼굴이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과거의 영상을 의원님도 그렇고 네. 지지자분들이 계속 뭐 쇼츠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는데 네. 여러분 제 암울한 과거를 캐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선생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그 찾아봤더니 네. 옛날에 박근혜 흉내 내던 그 중학생이더라고. 그리고 오늘 기분 좋은 게 좀 오늘 할 테마랑 어울려서 맞아. 지금 거의 대학생 나이니까. 그렇죠. 예, 내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얘기를 많이 듣고 가야죠. 우리 비서관님이 지금 2002년생? 그렇습니다. 02년생. 와. 황선홍 선수 골 넣는 거 못 봤겠네. 그렇죠. 와. 어머니 뱃속에서 봤을 수도. 2002 월드컵 그 순간을 못 봤네. 산수할 줄 알죠? 네. 2002년생이지. 네. 저 1958년생. 빼면 몇 년 차이가 되나? 뭐 증조 할아버지라고 봐야죠. 아니 근데 저도 오늘 조금 우리 비서관님 모시고 저도 또 나이가 어리니까 선생님 모시고 오늘 주제도 그렇고 너무 알맞다라고 생각한 게 오늘 낮 방송에 조금 오후 방송이죠. 끝나고 우리 갑수쌤이 저한테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제 나이 때 청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다.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럼 이야기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 전국 대학가로 지금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대, 전주대도 있었고 오늘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중앙대에서도 시국 선언 이어졌고요. 또 대구 경북권에서도 퇴진 요구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경북대에서도 뭐 사진 저희가 띄워드리겠지만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라는 제목으로 시국 선언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요 보이시죠? 요 사진 지금 교수 등 179명이 시국 선언에 함께 참여를 하셨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TK 곳곳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젊은 측인 우리 비서관님은 좀 뉴스 이제 보셨죠? 그렇죠.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대학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응.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께서 커서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사자로 끝나는 직업. 사자.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가 뭐 변호사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런데 요즘 대학가에서는 다 필요 없다. 다른 사자가 필요하다. 어떤 사자? 법사, 법사. 여사, 주술사, 센스가 좋네. 검사. 역시. 이게 실제로 대학 커뮤니티에 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 대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예민하게 법사, 그리고 예리하게 여사. 보고 있다는 말이죠. 네. 대학가에서는 실제로 분노가 아니라 울분을 터뜨리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상황상으로는 모든 대학생들이 겉으로는 못 드러내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비서관님이 그럼 정확히 3살입니다. 23살. 네. 그럼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은 학교 다니고 있는 그렇죠. 친구들이 이제 네. 많이 있고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친구들 분위기 보면은 이 사실 비서관님이 이제 함께 일을 하고 네, 계시지만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네. 있을 수도 네. 있고 또 어느 정도 뉴스가 요즘 왜 이렇게 심각하지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몇 대 몇 정도? 비율은 그래도 제 나이대에 네. 정권을 지지하는 비율도 있고 한 어. 10% 정도. 그리고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 40%. 그다음 뭐 중도가 50% 이렇게 총 100%인데.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 국민 행동의 날에 나갔을 때 제가 네. 무대 위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고등학생 친구, 고등학생 때 친구가
한 3년 4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그때 저한테 갑자기 카카오톡을 한 거예요. 음. 너 무대 올라간 거 봤다. 그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친구들도 이렇게 집회에 나와서 관심을 갖고 관심을 있고. 갖고 있고 음. 이러는 거 보면 확실히 윤 정권이 못하는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수쌤한테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는 역사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시국 선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를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일단 어떻게 봐야 하며 과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거나 혹은 비슷한 점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교수여서 그렇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식인 사회 아니에요. 지식인 사회. 네. 예, 지식인 사회가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떤 분수령일 때 주로 나와요. 먼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대학 교수가 한 60여 개 대학의 교수들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지금 이 정도 수치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과거의 대학 사회하고 지금의 대학 사회 의미가 많이 달라요. 지금은 뭐 엘리트 자원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여유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적은 숫자가 대학을 가고 대신 대학이 그만큼 존중을 받았을 때 교수들의 동향, 사회적 목소리 이게 이제 힘이 더 많이 실려 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지는 분명히 않아요. 그러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층위의 여러 부문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 워낙 우선한 사회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이제 목소리라는 거는 반향이 그렇게 훨씬 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이 교수들의 이제 움직임,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국민 항쟁의 초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까? 근데 그 진종호 씨라고 그랬죠? 전종 예. 전종호. 네. 전종호 씨 이제 지금 대학생 나이의 분 보면서 뭐 저는 뭐 올해 세월이 대학 떠난 지도 오래됐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 뭐가 달라졌지 생각을 하니까 여러 분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분석 말고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지금과 혹시 과거가 맞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어. 그 우리가 이 수명을 연장시켰잖아요. 의료 건강 여러 요인으로. 아, 네, 네, 네. 그 수명을 연장시킨 것만큼 사회적 나이도 연장해 버린 게 아닌가? 사회적 나이도 예, 그러니까 지금 20살이면 예전에 성인이 되는 게 지금 한 30살 돼야 성인이어서 지금 대학에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자기는 아직 엄마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성인이 되었음에도 과거와 비교했을 땐 그 차이가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과거하고 비교하면 뭐 비교할 수조차도 없이 대학생들은 이제 자기 삶에 몰두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경제나 사회 문제에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스스로가 이 세상에 아직 중심에 설 나이가 난 아니야. 난 아직 어려. 그러니까 과거 4, 50년 전 고등학생들 정도가 하는 자기 인식을 지금 대학생들이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어때요? 근데 어때요? 저도 갑수쌤 말씀에 동의가 갑니다. 동의가 되고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중학생 때 촛불광장에 나갔을 땐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답답한 그럼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나는 촛불을 들고 지금 광장에서 떨면서 서 있는데 애들은 대통령 이름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이니까 예, 그때까지 이해는 이해가 가죠. 됐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 이런 때 나와서 그런 건가 해서 이번에 나가서 또 얘기했을 때 또 주위를 보면 일단 국회가 어떤 역할을 잘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가수쌤 말씀처럼 이게 사회 수명이 연장되면서 어쨌든 사회적 나이도 좀 길어지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쌤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갑수쌤 말씀이 그 이해가 되고 또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저도 20살 때 보면 여당 야당이 뭔지도 아예 몰랐었고 국회의원 정족수가 몇 명인지도 전혀 몰랐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뭐 대부분 그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학교 다니기 바쁘고 또 아르바이트 하기 바쁘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또 설레는 마음에
갑쌤도 사랑 또 좋아. 우리 사랑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사가 멀어져 있는 거는 그런 환경이 많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대학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과거는 사회를 추동한다 그러죠.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중심축이 학생 세력들 그리고 노동계 이렇게 움직이니까 계속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서 수명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딱 중간에 있는 3, 40대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중심층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을 좀 막연하게 일컫는 거를 그냥 시민사회라고 그러는데 과거 대학 사회가 사회 변화의 주역이고 불의에 항거할 때 맨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민사회 영역에 각종 그 뭐 회사원도 되고 각종 직업인들 자영업자도 되고 하는 3, 40대 시민사회가 더 중심에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대학생들은 이제 그 못 말리는 에너지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어떤 시기가 되면 아주 큰 역할을 해주리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뭐 조금 관심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마냥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까 경북대 시국 선언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진도 띄워드렸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대 시국 선언문도 있고요. 사진 쭉쭉 띄워드릴 텐데 요거 이제 교수 또 연구자분들이 하셨고 또 경북대 시국 선언문 요거 요렇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해고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안동대에서도 올렸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고려대도 올렸는데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걸린 대자보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 대자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 심지어 이거는 이제 학부생분들이 올린 거고요. 그만큼 또 관심 있는 학생들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때는 섭정 대비가 섭정한 얘기 들어봤는데 네. 우리 공화정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섭정 정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아, 이거 진짜 근데 제가 오늘 매부쇼에서 좀 다르긴 했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캠퍼스에서 윤석열 정권 비판 행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는데 경찰 200명이 학교 안으로 밀고 들어와 가지고 체포를 하고 끌고 나가고 그 영상 제가 뭐 영상까지는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죠, 갑수님? 그거 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처참해요, 처참해. 아주 구닥다리 용어로 이제 상아탑이라는 표현이 있었듯이 네. 공권력이 대학에 들어갈 생각을 과거에는 참아 못했어요. 아주 어렵게 들어서 물론 전두환이 쿠데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백골단이라고 그래서 쫙 그 이제 청티에다가 저 경찰하고 좀 다른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를 뚫고 이제 수업을 다닌 일시적 기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은 엄청나게 이제 존중받던 곳이어서 그렇죠. 경찰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뭘 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때려잡고 저렇게 이거 상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 정권의 특성. 예. 그러니까 뭐 무자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네. 저건 무도함이거든. 무도함. 사람의 도의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찰 병력을 저렇게 부리는 거예요. 대학교에 학생들 움직임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서 막 이거 이제 보여주려는 거거든. 겁주는 거야. 니들 조금만 이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잡아 넣을 거고 니들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겁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항의하는 부경대생들 모습 보면 한창 학생들이 사회를 세상을 역사를 만들던 식의 그 학생 모습이 확 보여갖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네. 뭉클하더라고. 근데 저는 제일 무서웠던 포인트가 뭐냐면 댓글에도 경찰도 짠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일선의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은 어쨌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나갔던 거고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경찰의 그런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순간에 직접 명령을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예 직접 명령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명령이 하달되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침적되어 가지고 이제 쌓여서 당연시돼 있으면은 이런 판단이 이렇게 쉽게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비서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뉴스 보셨을 텐데. 예, 뉴스를 봤는데 이게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절에도 와. 세 곳의 공간에 안 들어갔다고 해요. 첫 번째가 이거 종교, 좀 이따 이제 팩트 체크 쌤 네, 해주시고. 두 번째가 대학. 종교. 네, 종교와 대학에는 절대 못 들어갔고 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아 괜찮아요. 아무튼 뉴스룸입니다. 아 뉴스룸. 네. 네. 데스크. 데스크까지 뭐 지금 근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를 보면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 탄압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경찰이 MBC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하기도 했고, 근데 있었죠. 더군다나 그 학생들이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음. 학교 내에 책상 몇 개 깔아놓고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서명운동 받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설문조사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받고 있는 와중에 공권력이 경찰 200명이 학교에 투입되고 그 학생들을 건물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집회와 시위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의견을 내겠다는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개입해서 한다? 그거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곽브리퍼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찰의 하나의 문화 로 남게 되면 전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층이 그렇죠. 젖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용인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고 이해가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맞아요. 수도 있다.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 사이뿐만 아니라 국민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용납이 시작이 되면 더 들어가서 그냥 경찰이 대학 사회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예. 네. 그러니까 부경대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들이 강경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대학 학생들도 응원을 보내야 되고 이래야 함부로 정말 이게 뭐라고 그렇죠. 대학생들 막 함부로 들어가서 막 저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 종교, 대학, 데스크까지 요 세 군데는 그러니까 데스크가 아니라 언론사. 언론사 자체, 네, 네, 언론사. 실 그건 팩트는 맞습니까? 실제로 제일 조심하고 아니 뭐 맞구나 말구나. 아무리 유신 정권도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건 생각 못 하죠. 전두환 때도 그건 못 하는 거지. 심지어 전두환 때조차도 군인들이 아무리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독재 체제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사회적 권위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말을 안 듣거든. 권위 있는 종교인이, 권위 있는 대학 교수가 거기 반대의 말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영향력이 커질까봐 교수사회나 언론이나 그밖에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이걸 하겠는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 그렇죠. 근데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라도 군부 독재자들도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정말 함부로 언론인들을 또 대학인들을 종교인들을 함부로 못했는데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도 보태는 말이 아니라 난 이런 대통령 부부와 이런 정권을 처음 보거든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앞뒤가 없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오늘만 사는 분합이처럼 내가 힘이 있고 칼이 있으니까 막 휘둘르게 뭐 이런 모습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입 바르게 미리 말하지만 이 후과를 얼마나 가혹하고 처참하게 나중에 치루어내는지 두고 보자. 니들이 감옥에 가고 재산 환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한국 땅에서 손가락질 받느라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네. 빠른지 느린지는 나도 모르겠으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근데 니들 부부와 니 꼬붕 당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언저리에서 온갖 폐악질을 했던 자들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부역자들 네.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났네 지금. 뭐 들어오래더니 가래. 하긴 그래. 원래 분장도
힘들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는 네. 어렸지만 또 그래도 다 이해를 하고 현장에 함께 하고 있었고 그렇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랬지만은 지금 또 그것보다 더 심한 심하죠. 갑쌤이 얘기해 주신 네. 것처럼 처음 보는 그런 정권을 맞이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좀 어떻게 내가 이제 앞으로도 행동해놔야겠다라는 생각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집회에 안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갑수쌤이랑 우리 곽브리퍼님이 네. 대학가에 가셔서 점심 식사 샌드위치 드시고 저녁 식사 고깃집 가시고 디저트를 카페를 가시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아르바이트 3개 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집회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그 친구들은 사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그런 권리를 국가가 뺏어버린 거죠. 정부가. 그러네 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신에 내가 직접 몸은 못 가는 대신 핸드폰으로 댓글 하나 더 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견 표명하고 그렇죠. 댓글로라도.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은 공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서부터 공정함이 있어야 되고 대학 졸업 이후에 기업에 취직하는 과정에서도 인사 과정에서도 공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과연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가? 저는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김건희 여사만 두고 보더라도 이미 의혹은 차고 넘치잖아요.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만 봐도 지금 그렇죠. 어떤 공천에 있어서 공정을 그렇죠. 찾아보긴 힘들죠. 네. 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리더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사과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 했죠? 명품백을 받으니까 갑자기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랬다 하더니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 모 기자가 그럼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하니까 오늘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에 와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뭐였죠? 대통령께 예의를 없게 한 행동이다. 그 질문한 게. 질문이? 그 네. 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자,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붕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 세우자는 거죠. 이런 폭주하는 정부로부터.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보통의 분들보다 더 오래 살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왜냐면 제가 20살이고 그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나이대가 좀 그렇죠. 뭐 합리적인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제가 네. 오래 살아갈 내 조국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 네. 제가 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음. 앞으로도 미약하나마 광장 가서 촛불도 들고 그리고 네이버 뉴스 잘못된 보도면 댓글도 달고 그리고 주변 분들께 진실을 알아달라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싸워 나갈 네. 것이다. 근데 진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지만은 지금 시국 선언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민생 경제 문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학별로. 그만큼 경제 상황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좀 슬픈 현실이긴 하네. 학생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엄청 힘들죠. 내 살 길 바쁘니까 마음이 있어도 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분명히 네,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갑수쌤 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2,000명이 넘는 대학 연구진들이 교수들이 목소리를 낸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의 한 모습이에요. 지식인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 든 세대로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착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닌 거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면서 아니면 대학생 또래이면서 그 나이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진압을 한다든지 연행을 당한다든지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면 내 인생 망칠지도 몰라는 혹시라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두려움을 뚫고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고생을 한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요. 어느 분야에 서 있건.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정부가 정말 안 되겠고 이 정부가 빨리 이게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들에게 선배로서 정말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와의 싸움 중에서 제일 큰 싸움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인데 한번 윤석열 씨의 TV 화면 속의 모습을 봐. 저렇게 덜 대먹고 저렇게 막 대먹고 저렇게 맞습니다. 인지 능력 없는 자가 대통령이라고 있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만 네. 저들을 두려워할 슬프긴 필요는 하지. 없고 저들이 빨리 사라진 세상을 내가 빨리 만들 거야 하는 미안하지만 약간의 그 자기 희생적 결단이 좀 필요하다. 미안하지만. 예. 네. 그리고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해도 보니까 인생 전체를 보니까 그거를 몇 배로 복구해주고도 남더라.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네, 두려움을 조금 극복해줬으면 좋겠다.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래야 또 더 좋은 사회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같은 힘이 사람이 되니까. 시청 앞에 가서 이것밖에 뭐 더 힘도 없는데 뛰지도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두 분이랑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비서관님은 김병주 의원실에 계시니까 예. 의원님 어떠십니까? 솔직히 저희 의원님은 굉장히 친근하시죠. 친근하고 네. 근데 사랑스러우시더라고 보니까 방송에서 저희 만나 보니까. 근데 이게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스러우세요. 오, 이렇게 그럴 것 일하고 같아요. 있으면 직원들이 이렇게 의원실이랑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의원님 직무 공간이랑. 그러면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면 가끔씩 나오셔서 네. 뭐 종호야 놀자 뭐 이렇게도 하시고. 그래요? 네. 와. 그리고 뭔가 직원들이 오랫동안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럼 되게 유연하게 근무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고. 출퇴근을. 네. 그것도 그렇고 그냥 사무실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부러 오셔서 한 산책 같이 하자라고도 또 좋다. 해주시는. 그래서 이분이 사성 장군님에도 저런 이미지 있는 게 저런 게 몸에 배어 있구나. 좋습니다. 저런 상대를 배려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 딱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야 또 이제 의원님 보고 계시죠? 네, 사회생활 또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 쫙 올려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우리 갑수쌤이랑 우리 전종호 비서관 두 분 인사 나누면서 저도 같이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10시, 9시죠? 내일 저녁 9시에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채팅도 남겨주시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진실과 정의를 외치면 바보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서 빨리 알려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이 명령한다 라고 말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민이 명령한다. 네, 잘 들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제가 우주의 기운으로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